저 이번에는 그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심리학적 관점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예. 중독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도대체 중독이 뭘지, 그 중독이 정확히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 아마 모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술을 자주 마시는데 나도 알코올 중독인가? 아니면 내가 하루에 뭐 몇 시간씩 게임하는데 그럼 내가 게임 중독인가? 이런 식으로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중독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럼 중독이란 게 어떤 거죠, 정확하게? 중독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되게 강박, 약물이나 행동을 되게 강박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이나 아니면 사고, 그런 강박적인 사고 그런 것이 있고, 두 번째 되게 중요한 특징이 통제력의 상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되게 부정적인 정서를, 감정을 경험한다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중독에 빠졌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뭐 무한정 행복하고 즐겁게 아니면 자발적으로 되게 마약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되게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니면 하고 나서 되게 급격하게 후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되게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상적으로는 중독 DSM이라는 그런 진단 체계를 갖고 저희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DSM이라는 편람에 의하면 어떤 특정한 약물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진단을 할 수 있는 어떤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11개의 어떤 그 진단 기준들이 있어가지고 11개 중에 몇 개를 만족시키는지 이런 진단을 알코올, 니코틴, 그 다음에 헤로인, 그 다음에 히로폰 각각의 약물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 체계를 갖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알코올이랑 헤로인 모두 만족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코카인에만 진단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마약 중독자들이 이제 중독이 된 거를 자기가 후회하고 불편하면서도 왜 그렇게 중독에 빠지는 그런 심리학적 근거나 그게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왜 중독에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왜 벗어나기 못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인가? 아니면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위험이 수반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이라는 그런 틀 안에서 저희가 연구를 하는데요. 내가 약물을 했을 때 즉각적인 아주 극심한 쾌락, 극도의 쾌락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큰 보상적인 측면은 있지만 처벌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저희가 마약을 하다가 걸리면 저희 그냥 커리어는 끝나고 엄청난 이제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위험을 잘 고려하지 못할 때 어떻게 보면 마약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계속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위험에 있는 것 같고요. 노력적인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요즘에 마약을 얻기가 되게 쉬워졌다는 말은 그만큼 적은 노력을 갖고도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되고 마약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약을 하는 거잖아요.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일본 안 걸릴 거다가 있을 거고 내가 중독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중독이 아니야. 언제든지 나 뭐 끊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사실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는 그 조절망상이 그런 측면이 조금 마약에 대해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는 마약을 한번 하게 되면 계속 벗어나지 못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마약을 하게 되면 극도의 이제 많은 양의 도파민이 이제 뇌에서 나오게 되는데 뭐 헤로인이라든가 아니면 코케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히로뽕이라든가 이런 약물을 할 때는 일상생활에서 이제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도파민보다 최대 한 10배 정도의 도파민이 순간적으로 이제 뇌에서 나온다고 하죠. 그 극도의 쾌감을 이제 느끼기 때문에 그걸 잊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처음에는 내가 그 쾌락 때문에 시작하지만 한두 번 그렇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제 금단 증상에 빠지게 되고 이제 그 금단 증상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마약을 계속하는 그런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비처럼 그냥 머릿속에서 마약만 생각하게 되는 이제 영어로 이제 프리어큐페이션에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강박 상태에 오직 마약만 보게 되는 아주 그런 최악의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도파민 자체가 만들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왜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결국엔 약물을 계속 하다 보면 저희 보상체계 안에서 도파민 수용체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 뇌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 마약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좀 살펴보면은 마약이라는 단어랑 중독이라는 단어가 너무 일상화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 이거 정말 좋아해 이런 표현을 할 때도 어디에 중독됐어 이런 표현을 쓰고, 사실 실질적으로 뭐 음식점이나 상호명에도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걸 또 제재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도 있었는데요. 진짜 그러면 중독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진단책에서는 사실 약물 중독이랑 행동 중독으로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약물 중독은 저희가 얘기한 여러 가지 약물들, 이런 약물들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의존되고 그러면서 중독된 그런 이제 현상이고, 쇼핑 중독, 무슨 뭐 게임 중독, 그다음에 도박 중독, 뭐 성 중독, 뭐 다양한 온갖 중독을 다 붙이고 있는데, 사실 진단책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이제 도박 중독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행동 중독과 그런 약물 중독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냐? 공통점은 행동 중독이나 약물 중독이나 모두 강력한 갈망, 그리고 그 강박적인 행동, 그리고 그 금단 증상을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통제하기 힘든 그런 이제 행동과 약물들을 이제 수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경우에 그 약물이나 행동으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어떻게 보면 초래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점도 많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약물 중독 같은 경우는 뇌나 아니면 뭐 심혈관계 아니면 내장 기관에 되게 심각한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외모나 아니면 그 실제적인 그 노화에도 되게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얼굴도 달라지고, 그 행동 중독과 달리 이제 약물 중독은 심각한 신체적인 금단 증상도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더 끊기가 더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장기적으로 약물을 하게 되면 뇌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중독을 끊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인지 기능이라든가 자기 통제 능력이 이제 손상이 되고, 그래서 마약의 중독이 오래 지속될수록 마약을 끊었다 하더라도 다시 재발하기 쉽고 점점 더 회복이 쉽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저는 이제 범죄학 연구를 하다 보니까 쉽게 나오는 반응이 저 범죄자처럼 생겼나요? 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이제 중독 연구하신다고 하면 나는 그럼 중독에 잘 빠질 타입이야? 이런 질문을 쉽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궁금한데, 중독, 이 마약류 중독에 좀 더 취약한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그런 원인들과 그다음에 심리사회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 생물학적으로도 유전율이라고 이제 아시겠지만 유전적인 그런 그 영향들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그런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요. 중독 같은 경우 한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유전율이 30? 30? 한 50% 되나요? 50? 아, 역시 전문가십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50% 내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높네요. 생각보다 높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사실 많은 이제 취약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유전자가 중독에 취약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도 많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쪽도. 첫 번째는 이제 신진대사, 메타볼리즘 관련된 그런 유전자들이고요. 하나는 이제 보상민감도 관련된 그런 유전자들인데요. 이게 술을 먹을 때도 어떤 분들은 술을 조금만 마셔도 이제 얼굴이 빨개지시고 잘 취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난 처음부터 술 마셔도 나는 얼굴도 안 빨개지고 너무 잘 마셔, 이런 분들도 아마 있는 거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제가 술을 잘 못 먹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이런 신진대사가 너무 빨라도, 그리고 너무 느려도 이게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빠르면 술을 어떻게 보면 마셔도 계속 분해가 잘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고, 반면에 또 신진대사가 너무 안 돼도 그 약물이 체내에서 오래 쌓이게 되면서 독성도 더 클 수가 있고, 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뭐 술 먹었을 때 내 몸의 반응, 아니면은 마취를 하려고 했을 때 내 몸의 반응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생물학적인 요인을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고 내 동생이 지금 마약을 하고 그런데, 그러면 나도 나중에 마약 중독자가 될 건가? 나도 알코올 중독자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유전율이 50%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마약 중독에 빠질 거다, 아니면 중독자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처음에 아예 시작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제 책략들을 쓴다면
오히려 중독에서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하신 게 생물학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 심리학적, 환경적 요인도 상당히 많이 작동을 한다라는 것인데 어떤 요인이 사실 중독에 좀 취약하거나 중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까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초기 생애 스트레스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린 시절, 그러니까 영유아기 시절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가 중독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 어린 시절에 예를 들어서 부모나 이제 양육자로부터의 신체적인 학대, 아니면 언어적인 학대, 아니면 극심한 어떤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아니면 뭐 극심한 어떤 결핍의 경험,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 생애 스트레스를 이제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비교한 연구들을 보면 초기 생애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이 한 3배 정도 더 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고요. 똑같은 취약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스트레스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마약을 처음에 접할 때도 그렇고 마약을 끊으셨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보면 배우자와의 사별, 아니면 뭐 이성에서의 어려움, 아니면 뭐 직장에서의 극심한 스트레스, 그런 게 왔을 때 보통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타고난 요인 그리고 노출된 환경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게 이 마약 중독에서 좀 멀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얘기 같고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저 일상생활에서 소위 말해서 도파민을 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취미생활이라든가 여가생활이라든가 건전한 인간관계 그리고 합법적인 그런 행동들을 추구함으로써 내가 마약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내가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중독의 환경하고 사회적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되게 유명한 쥐실험이 있는데요. 꼭 마약뿐 아니라 다른 놀이거리도 주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 그 쥐들에게 선택을 하게 하면 어떨까 해봤더니 실제로 마약을 훨씬 적게 하다는 거죠. 마약을 훨씬 적게 하고 중독도 훨씬 덜 빠지고, 그래서 그 마약 자체만 갖고 저희가 고민할 게 아니라 사회가 어떤 환경에 접해 있는지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Yeah.